우리한테 더 많은 기회가 열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상인간, 그리고 기계와 함께 생존해야 되고 협업해야 되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 조력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고요. 사실 메타버스는 원래 있던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주목을 받았냐? 점점 더 우리 현실 세계랑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리얼해졌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리얼해지는 것을 누가 담당했느냐? AI가 담당을 했습니다. 이 AI 소사이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가상 세계로서의 확장입니다. 자, 우선 AI 소사이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AI 소사이티는 무엇이냐? 바로 AI가 흔하게 우리 일상과 모든 영역에서 사용되는 사회입니다. 언제 왔냐고요? 한 2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AI 소사이티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미 지금 경험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의 모든 서비스, 거의 모든 상품 다 AI가 지금 접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AI 소사이티에서 모두에게 균등한 미래가 온 것은 아닙니다. 각 사람마다 다르고요. 또 각 세대마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계신 강점을 접목하셔서 AI 소사이티에서 최강자로 거듭나시기를 오늘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AI 소사이티 오늘 모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과연 이 세상, 새로운 세상에 이미 적응해 계시는지, 올라타 계시는지를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8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 여기서 한번 어느 정도 해당되시는지 카운팅해 보시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4개 이상 해당이 된다면은 AI 소사이티의 시민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나는 AI가 무엇인지 정의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나는 AI 서비스나 제품에 사용된 AI 기술을 대략적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코딩 등 컴퓨터의 언어를 사용할 줄 알거나 원리를 대략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네 번째, 내 업무나 학업에 AI 솔루션을 응용했거나 응용할 계획이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3.3, 헤이비트 등 이제 AI 기반의 앱을 사용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얻은 경험이 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가상 세계에서 무언가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다. 일곱 번째, AI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다. 여덟 번째, AI 서비스 사용을 위해 개인정보를 공유한 경험이 있다. 자, 이게 나름대로 AI가 무엇인지, 또 AI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태도가 있으신지, 이것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지, 이 기술에 대해서 향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등을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4개 이상이라고 하시면 이미 AI 소사이티에 올라타신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정말 빨리 AI 소사이티에 올라타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 어떻게 이 사회를 이해하고 올라탈 것인지에 대해서도 계속 저희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AI 소사이티에서 어떻게 승자가 될 것인가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이 사회가 대체 무엇이냐입니다. 이 사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3가지 렌즈, 이 사회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3가지 잣대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 3가지 키워드를 만들어내는 게 솔직히 쉽지가 않았는데요. 바로 연결, 와이어, 협업, 윗, 그리고 확장, 와이든입니다. 네, 저희가 사실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AI 활용 사례를 굉장히 한 2년 넘게 많이 수집을 했고, 그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3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먼저 연결이라는 거는 인터넷 시대가 도래하면서 사실 초연결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말하는 연결은 그걸 넘어서는 이제 인간과 사물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과도 연결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연결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설명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계가 인간의 일을 분담하는 사회 모습을 협업이라는 키워드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핫한 메타버스나 NFT 같은 개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저희가 사는 세상 사회 자체가 인터넷 공간뿐만 아니라 가상 공간으로까지 확장된 사회의 모습을 저희는 와이던이라는 확장이라는 키워드로 설명을 하고자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사회는 사실은 한 단어로 표현하면 플러스, 더해진 사회입니다. 첫 번째로 연결이 더 강화됐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사는 대상이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 더 넓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우리한테 더 많은 기회가 열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많이 연결됐으니까 우리는 소통이 훨씬 더 원활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가상인간, 그리고 기계와 함께 생존해야 되고 협업해야 되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 조력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세상이 가상 공간이 계속해서 넓어지면서 현실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을 가상에서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향후 10년 동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결국 우리에게 더 넓은 공간을 제공하면서 더 많은 시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자, 우리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연결, 모든 대상과 연결되다. 사실 인류는 계속해서 연결되어 오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연결은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뇌과학자는 인간의 뇌가 연결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진화해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되는 인간이라는 뜻을 가진 호모 커넥투스라는 신조어가 나오기도 했고요.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연결과 기존에 얘기했던 초연결과의 차이점은 기존에는 스피커가 있다고 했을 때 단방향으로 소통이 이루어졌다면은 이제 이런 사물들이 스마트라는 AI 기반의 지능을 가지고 인간과 상호 소통을 하는 그런 조금 더 깊은 연결이 됐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또 여기 사물뿐만이 아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펠카나나 페펄스 같은 AI 기반의 디바이스를 통해서 동물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지를 AI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아웃풋으로 출력해 사람과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지금 사회 모습을 저희는 다 보았습니다. 네, 과거에는 사실 연결을 할 수 있다. IoT 기술이 있었지만 너무 많이 연결하면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건 다 연결하려고 해요. 제일 처음에 아까 야핏의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예전에는 자전거에 센서를 부착해가지고 나와 연결하는 거에 대한 큰 의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센서를 우리에게 연결하기만 하면 AI를 통해서 우리가 가상세계에 접속을 해가지고 실제 주행을 하는 경험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연결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는 연결하면 할수록 사실 이득인 부분도 많은 겁니다. 다음 키워드는 협업입니다. 도구에서 동료가 되다. 이 부분 조금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떤 분 같은 경우도 이제 내비게이션 자체를 그냥 정보를 얻는 용도로만 사용했다면 내비게이션에 탑재된 이 자주행차가 마치 기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영역에서 AI가 인간을 대체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분야가 투자 종목들을 분석해서 예전에 보고서를 이렇게 제공해주는 그런 리서치 애널리스트들의 역할을 요즘은 거의 다 AI 기반의 경제 데이터를 분석해서 요약해주는 AI로 많이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간의 영역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넘어서서 공정한 현장 같은 곳에서는 인간이 하지 못하는 일까지 이제 로봇, AI 기반의 로봇이 대신 해주고 있는 그런 사회 모습을 저희는 보았습니다. 제가 책을 쓰고 나서 사실 이런 비슷한 사례들을 너무 많이 이제 경험을 하고 있는데 2월 28일에 AI 콜센터, KT AI 콜센터를 초청받아서 놀러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물어보니까 내일은 쉰다는 거예요. 3월 1일이라서 다 쉰다고. 그러면 제가 전화를 아무도 못 받겠네요. 그랬더니 AI 보이스 봇이 받는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웬만한 그 AI 콜센터의 AI 보이스 봇은 그냥 일반 상담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간단 업무는 다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군인이 받으면은 충성, 고객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건네고요. 그 다음에 그 실시간으로 밤중에도 바로 요금제를 바꿔준다라든지 아니면은 바로 그 소액 결제 있잖아요. 그 한도를 높이든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봐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AI는 도구라기보다는 우리 동료에 가까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신문사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작년인가요? 제가 오늘 신문을 보고 있는데 제 기사 아래에 AI가 쓴 기사가 있더라고요. 저희 회사가 알고 보니까 AI 기자를 도입을 한 거였습니다. 서학개미라는 이름의 이 기자는 바로 그 주식 시장을 읽어가지고 거기에서 의미 있는 정보들을 엮어서 기사로 송출하는 건데요. 실제로 테슬라, 예를 들어서 이제 테슬라 주식을 얼마만큼 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에 그것이 대량 매도가 일어났다 이러면 바로 그걸 또 기사로 만들어가지고 단독 보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보다 약간 기사량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AI라는 우리의 동반자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같이 일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가 불편해지고 우리 경쟁은 약화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는 확장입니다. 가상세계까지 공간이 확장되다. 사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그림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시는 부동산 어플이죠. 직방을 운영하는 회사의 이제 메타버스 사무실 공간입니다. 재택을 하면서 실제로 이 메타버스 공간에 출근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실제로 말도 하고 다른 사람과 다른 직원들과 상호작용도 하고 회의실이라는 공간에서 회의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공간 자체는 허브일까요? 아니면 저희 사회의 어떤 확장된 영역일까요? 저희가 존재하고 활동하는 사회적 영역이 이제 메타버스를 필두로 하는 이런 가상 공간까지 확장됐다고 저희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Teams for Mesh라고 해서 팀즈라는 툴은 사실 많은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무용 솔루션인데요. 화상 회의를 하거나 단순히 채팅을 하기 위한 툴이었는데 여기 Mesh라는 혼합형 현실, 가상현실 플랫폼을 더함으로써 사실 여기서 자기만의 아바타를 생성하고 인물 센서가 입모양에 맞춰서 자동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하고 이제 또 이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회의실에서 뭐 화이트보드를 만들고 싶다고 하면은 그런 걸 바로 생성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여기서 나누는 모든 대화들과 내용들이 다 데이터로 남아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솔루션이고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사명을 메타로 바꾼 페이스북도 있고 알려지진 않았는데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AR이나 VR 콘텐츠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글로벌 IT 기업들이 가상 공간, 메타버스에 굉장히 포커스하고 투자하는 걸 보면서 확실히 지금 이 사회적 공간이 확장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네. 이 얼마나 메타버스가 리얼해졌냐면 직방 이제 왼쪽 그림 보시면은 그냥 우리 생각하는 싸이월드 같은 거 아니야 싶잖아요. 그런데 물리적인 접촉이 일어났을 때 일어난 일들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아바타 두 개, 내 아바타와 상사 아바타가 온라인 공간에서 마주쳤어요. 그럼 바로 대화창이 뜹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서로의 그 줌 회의가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현실 세상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면 인사하기 싫어도 인사해야 되고 마주쳤으면 이렇게 외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일들이 가상 세계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참 저희가 이 AI 소사이티라는 책을 내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거 AI에 관한 책인데 왜 메타버스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저희 책에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만 사실 메타버스는 원래 있던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주목을 받았냐? 점점 더 우리 현실 세계랑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리얼해졌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리얼해지는 것을 누가 담당했느냐? AI가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 세계의 건축가가 AI인 거죠. AI가 이런 가상 세계에서 현실과 비슷한 뭐 이런 사물이라든지 지형을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지능이 달린 가상 인간들을 심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현실과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AI 소사이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가상 세계로서의 확장입니다. 이 가상 인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 인간.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가상인간은 뭘까요? 뭐 사이버 아담 가수? 이 정도이지 않을까요? 말 그대로 사람과 너무나 흡사한 그래픽을 우리는 가상인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말하는 가상인간은 달라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내 자신을 가상인간으로 만들어서 메타버스에 보내는 것. 나랑 정말 비슷해야겠죠? 이 딥브레인이라는 회사가 가상인간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시면은 300~400개 문장을 계속해서 읽어가지고 또 자신의 모습을 거기서 찍어서 내 몸을 본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목소리와 너무나 흡사한 목소리를 가진 가상인간, 내 외형과 너무 비슷한 가상인간의 모습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마 우리는 가상인간에게 주는 권한만큼 가상인간 자유롭게 메타버스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모든 권한을 주지는 않겠지만 뭐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들이 허용될 수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 가상인간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계처럼 메타버스에 살고 있는 인간이 아닌 그냥 순수한 가상인간입니다. 우리가 요즘 이 세상에서 만나고 있는 기계도 너무나 사람 같아서 소름 끼칠 정도인데 메타버스에서 만나는 가상인간은 얼마나 더 리얼할까요? 그런 가상인간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 엔비디아라고 해가지고 AI 반도체, AI 인프라를 만드는 이 회사는
토이니라는 가상인간을 제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뭐가 많이 달려 있어요. 인식 기능이 있고요. 그러니까 맞은편에 누가 오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달려 있고요. 그리고 음성 인식 기능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말로 사람이 얘기를 할 때에도 다 귀가해서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추천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뭐 재밌는 것들이 있다면 이 친구가 직접 생각해서 추천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고, 자연어 이해라는 건 말 그대로 사람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마치 진짜 인간처럼 대화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 앞으로 이 오프라인 세상에서 인간 같은 기계를 만난다면 메타버스에서는 거기 원주민 같은 가상인간과 함께 살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AI 소사이티에 대해서 세 가지 W, 더 연결되고 그리고 더 많은 대상과 협업하며 더 확장된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AI 소사이티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 AI 소사이티에서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이 승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네 가지 제언, 네 가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I 기술을 구분하세요. 여러분 아는 만큼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을 여러분이 아무런 지식이 없을 때 돌아본다면은 감흥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옷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다면 아무리 명품을 취향하고 멋있게 차려입은 연예인이 나타난다 해도 그 가치를 몰라볼 거고요. 인테리어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이 없다면 이 방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것이 잘 꾸민 것인지 못 꾸민 것인지 심지어 관심조차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그 세상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AI 소사이티에서는 그게 뭘까요? AI에 대한 이해, AI 기술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대략적으로나마 알고 분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5가지 분류로 아주 복잡한 AI 기술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예지력,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입니다. 네, 예지력이라고 했지만 사실 어떤 점쟁이처럼 그냥 단순하게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은 아니고요.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패턴을 찾아내는 프리딕티브 모델링이라고 하는데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유저가 이탈할 것 같은 확률 같은 거를 계산을 하고요. 또 쿠팡 같은 회사에서는 내일 계란의 주문량이 어떻게 될 건지 미리 예측을 해서 서플라이 체인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도록 합니다. 사실 이 예측이란 거는 저희가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특히 비즈니스 영역에서 이 불확실성은 바로 이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과력인데요. 여과력 좀 어렵죠. 필터링 능력입니다. 정보를 필터링하는 능력은 AI가 가지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능력인데요. 저희가 보통 어디서 만나냐?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서 만납니다. 여러분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한 드라마, 한 영화에 포스터를 몇 개나 제작을 할까요?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제작했던 드라마나 영화는 보통 한 4-5개, 많으면 4개, 적으면 2-3개 정도 제작한다고 합니다. 근데 넷플릭스는 30개씩 제작을 한대요. 왜 30개 제작을 하냐? 추천, 그렇죠. 여러분의 기호, 여러분의 배경에 맞춰서 딱 맞는 포스터를 추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보고 싶고 만들게 그렇게 만든 거죠. 근데 넷플릭스는 재밌는 게 심지어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의 시청 이력이나 여러분의 위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종합해서 여러분들 추천을 하는데도 아주 세밀하게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가 AI 소사이티에서 앞으로도 계속 경험하게 되실 이 추천 능력. 그리고 쿠팡 이용하실 때 보시면 첫 페이지에 내가 원하는 물건이 있는 경우가 많으셨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을 아껴주는 추천 알고리즘의 일환입니다. 세 번째는 인지력인데요. 인지력은 말 그대로 뭐냐면 인간처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무엇을 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단순히 시각적으로 어떤 상을 봤다는 얘기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인식했다라는 의미가 더 크지요. 아름답다. 너무 뾰족하다. 아플 것 같아. 무섭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눈으로 보다라고 말했을 때 느끼는 감정,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AI도 이런 비슷한 걸 할 수 있을까요? 지금 거의 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책에서도 나와 있는 그 사례가 바로 조지아 대학에서 만든 시각 배낭입니다. 말 그대로 시각장애인들이 메고 다니는 배낭인데 AI 비전, 그러니까 이 컴퓨터 비전 기술이 들어가 있어서 배낭에 달려있는 렌즈가 그 앞에 있는 사물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설명을 해줍니다. 저 앞에 풀이 너무 많네요. 좀 왼쪽으로 더 가볼까요? 저 앞에 계단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 조심해서 걸으세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길도 알려주고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최소한 누구보다 낫냐면 시각장애인들의 안내견보다는 나은 겁니다. 안내견들 너무너무 고생이 많은데 당장 우리는 시각배낭을 이용해서 안내견들의 일은 벌써 대체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AI의 인지 능력은 매우 발달했기 때문에 앞으로 가장 어렵다고 하는 촉각까지도 아마 AI가 정복할 것으로 많이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이해력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구분을 하자면 NLP라고 해서 Natural Language Processing, 그러니까 언어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능력인데요. 사실 이 분야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조차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네이버 클로바에서 베타 테스트를 진행한 영상을 한번 봤었는데 예전에 이건 사실 AI 스피커를 생각하시면 제일 편할 것 같아요. 근데 AI 스피커라고 사실 많은 분들이 그거 잘 못 알아듣던데 혹은 계속 이상한 반응을 하던데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최근 그 성능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을 했냐면 그 지방에 계신 어르신들한테 돌봄 서비스를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 예전 같은 경우는 이런 부산 사투리 심하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AI 스피커가 바보처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말을 하곤 했습니다. 사실 10개를 잘 알아듣더라도 하나만 못 알아들으면 사람들이 이게 커뮤니케이션에서 이 텐션이 깨지게 되고 이게 AI라고 감지하는 순간 어떤 커뮤니케이션 자체 퀄리티가 달라지게 되는데 테스트 결과 거의 대부분의 이제 어르신들이 이 AI가 진짜 사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사회복지사인 줄 알았다고 해요. 사실 이게 정확하게 지금 아직 완전 상용화가 되진 않았는데 사실 그렇게 계속 연구하시는 분도 계속 말씀하시는 게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빠르게 계속해서 진화를 하고 있고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정말 너무 많은 데이터들을 계속 분석하고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런 기술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발전 속도가 점점 더 계속해서 빨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능력, 창조력입니다. 자, 이 능력은 저희가 유일하게 AI가 우리의 능력을 기반으로 협업하는 능력으로 좀 더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AI는 우리의 창조력을 빨아들여서 그걸 통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예술가 분들이 그렇게 AI를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AI를 이용하면 이 제품 창작의 속도뿐만 아니라 퀄리티가 급속도로 향상되거든요. 무용가들이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많이 AI 안무라는 걸 내놓았습니다. 뉴스 검색하시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무용수들의 움직임을 전부 다 AI가 비전으로 기록을 해가지고 눈으로 기록을 해가지고 그걸 토대로 비슷하지만 더 향상된 안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무대에 올리고 있는 거고요. 이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나온 트렌드고요. 그림 영역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이 만화라는 것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각 프레임마다 막 수십 개의 그 그림이 필요했죠. 1초를 위해서 수십 개의 프레임이 필요했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AI가 엔진을 이용해가지고 게임 영상이든 만화 영상이든 상당 부분을 그냥 멈춰있는 그 그림 한 장 움직이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상당한 창조력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볼 수가 있을 텐데 아마 뒤에 이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 능력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지력, 여과력, 인지력, 이해력, 창조력. 저는 이 5가지 능력을 가지고 대부분 AI 서비스들을 이렇게 분류해 봤는데요. 거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래도 이제 IT 기자다 보니까 제가 주변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서비스라든지 새로 나온 회사의 제품 이런 것들을 제 나름의 기준으로 평가하곤 하는데요. 이 5가지 기준을 이용하니까 이것이 과연 기술적으로 얼마만큼 앞서가 있는 건지 얼만큼 새로운 것인지도 판단이 쉽고요. 이걸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다양한 영감을 얻을 수가 있더라고요.